오늘 밤 한국인들은 단순히 유럽의 거인들로부터 승점 3점을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아시아 대륙 전체의 정신을 지배해온 유령과도 같은 무형의 괴물을 영원히 말살하고 스스로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회의감이라는 종양을 잘라내기 위해 가장 잔인한 심리 수술을 집행했습니다. 멕시코 땅에 경기의 종료 휘슬이 울려 퍼진 바로 그 순간, 디 애슬레틱의 최고 스포츠 심리 분석 전문가가 뱉어낸 이 한마디는 깊은 철학적 색채와 자욱한 화약 냄새를 동시에 풍기는 무게감 가득한 선언이었습니다. 2026년 월드컵 조별리그 개막전에서 체코를 상대로 거둔 이 숨막히는 2대1 역전승을 두고 왜 전문가들은 이토록 찬사를 보내며 이를 하나의 심리 수술이라는 차원으로 격상시켰을까요? 다음 라운드 진출권을 결정짓는 전광판 위에 소중한 승점 3점이 왜 신뢰라는 이름의 이 무시무시한 무기 앞에서는 부차적인 전리품으로 취급받아야 했을까요? 그 당당한 판결 뒤에 숨겨진 진실을 완벽하게 해독하기 위해 우리는 시간을 거꾸로 돌려 아시아의 맹주가 압박감이라는 심연의 가장 깊은 바닥으로 스스로를 밀어 넣었다가 마법 같은 밤을 맞이하여 마침내 오만한 날개를 펼치고 날아오른 그 푸른 잔디 위로 다시 돌아가 보고자 합니다. 월드컵 수준의 축구는 인간을 자비 없이 갈아버리는 기계와도 같으며 감독들은 대개 영혼 없는 스코어라는 렌즈를 통해서만 대중의 잔인한 평가를 받게 마련입니다. 공이 굴러가기 전 한국 대표팀을 뒤덮고 있던 공기는 대회 직전 치른 친선 경기들의 매끄럽지 못했던 흐름으로 인해 발생한 회의감에 짙은 먹구름이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고국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압박감을 짊어진 채 대회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축구 팬들의 인내심을 한계까지 시험하려는 듯 개막전 당일 그가 들고 나온 선발 전술판은 마치 자멸을 택한 도박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제공권에 강한 유럽의 적수를 상대로 스리백이라는 위험천만한 전술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더해 국내 리그와 유럽 무대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던 조규성이나 오형유 같은 공격수들이 예상외로 교체 명단으로 밀려났습니다. 수백만 명의 한국 축구 팬들은 실망감에 머리를 감싸 쥐었고 사회관계 망서비스 공간은 고집스러운 독선이 팀의 승리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고 있다며 조롱 섞인 비판들로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공이 굴러가기 시작하자 경기장 위의 전개는 수만 개의 비난을 향해 직접 차가운 얼음물을 끼얹으며 날카롭고 과감한 전술적 두뇌를 여실히 증명해 보였습니다. 위태로워 보였던 3인 수비 체제는 도저히 뚫을 수 없는 철벽성으로 변모했습니다. 그 수비 라인의 중심에서 바위 성벽, 김민재는 수호신처럼 우뚝 솟아올라 압도적인 피지컬과 속도, 그리고 탁월한 상황 예측 능력을 가동하며 전반전 내내 체코의 장신 공격수들을 완벽하게 무력화했습니다. 유럽 대표팀의 공격진은 완벽한 대형 강역을 유지한 채 조직된 콘크리트 수비벽을 향해 끊임없이 정면 충돌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뢰의 감정이 최고조로 터져 나온 순간은 후반전 중반 이후였습니다. 경기가 교착 상태에 늪으로 흘러가던 순간 홍명보 감독의 가장 치명적인 신의 한 수로 여겨졌던 교체 카드가 전장으로 던져졌습니다. 처음부터 벤치에 앉아 있어야 했던 탓에 의구심의 대상이 되었던 오형유가 경기장에 투입되었고 바로 그가 경기장을 뒤흔든 결승골을 직접 터뜨렸습니다. 옌드르즈 스타네크 골키퍼가 지키던 골망이 세차게 흔들린 그 순간은 홍명보 감독을 향해 씌워졌던 억울한 죄목이 완전히 씻겨 내려간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관중석에서는 그 어떤 의심의 웅성거림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전술 전문가들을 향해 울려 퍼진 엄숙한 선언이었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사령탑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전술판 위 모든 말들의 운명을 자신의 손아귀에 쥐고 있었으며 축구 팬들은 이제 안심하고 고개를 숙인 채 그의 전술적 해안에 절대적인 신뢰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승리의 위대함은 단순히 코칭 스태프가 대기석에서 보여준 명확한 전술적 계산에만 머무르지 않고 최고 수준의 스포츠에서 생사를 결정짓는 추상적이면서도 절대적인 개념, 즉 정신적 붕괴라는 유령을 단숨에 꺾어버린 다이아몬드와 같은 단단한 의지 속에서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그 어떤 팀에게도 월드컵 개막전에서 선제골을 내준다는 것은 극도의 질식할 것 같은 답답함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그 비극은 후반 58분 라디슬라프 크레이치가 높게 뛰어올라 아시아 대표팀의 골망을 가르면서 한국에 엄습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의 월드컵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너무나 익숙한 단절의 지점이었습니다. 아시아 대표팀들은 유럽의 체격 조건이 좋고 거친 축구를 구사하는 대표팀들에게 먼저 리드를 허용했을 때 되게 쉽게 공황 상태에 빠져들고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다리가 무거워져 결국 경기가 완전히 터져버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의 한국 선수 세대는 그 실패의 전철을 밟기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고 서로를 원망하며 손을 내젓지도 않았으며 초점을 잃은 눈빛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이어진 그들의 방역 과정은 소름 끼칠 정도로 고요하고 냉정했습니다. 미드필더 황인범의 동점골은 단순히 골을 기록한 평범한 순간이 아니라 극도의 침착함이 만들어낸 값비싼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이강인이 공간을 찢어내며 배달해준 택배와도 같은 패스를 받은 황인범은 선제골을 내주고 뒤처진 자의 공황 상태 속에서 눈을 감고 무작정 슈팅을 때리는 대신 한 차례 방향을 꺾는 동작으로 상대 수비 시스템 전체를 완벽하게 속여 넘겼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 보여준 멈춤 동작은 극도로 차가운 머리와 진정한 강팀의 심리 상태로 경기를 지배하는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시야를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먼저 골을 실점한 것은 승리로 가는 길목에서 만난 아주 작은 해프닝에 불과하다는 듯이 공을 찼습니다. 이토록 잔인한 역경 속에서 완벽한 역정극을 일구어낸 사실이야말로 태극전사들의 다리를 짓누르던 정신적 중압감을 완전히 날려버린 가장 강력한 촉매제였습니다. 그들은 국제 무대에서 아시아인들의 멘탈이 취약하다는 해묵은 편견을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부수어 버렸습니다. 경기장 위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숨 막히는 전투는 전 세계를 향해 한국이 더 이상 손흥민 혼자의 숨결에만 전적으로 의존해 연명하는 팀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 완벽한 황금 세대 권력 선언이라는 이정표적 진실을 전해줍니다. 그 선언의 중심에는 이강인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체코 대표팀은 한국의 미드필더진을 압박해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 전방 압박 전술을 적용했으나 그들은 자신들이 세계 축구계의 진정한 메스트로를 상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뼈 아프게 깨달아야 했습니다. 한국의 19번 선수가 마법 같은 왼발을 앞세워 컴퍼스처럼 회전하며 강한 압박을 연속해서 벗겨내고 상대 수비수 3명의 포위망 사이에서 공을 춤추게 만들며 경기 시작 후 고작 15분 만에 수많은 결정적 기회를 창출해내는 모습은 대회 참가국 전체를 향해 서늘한 메시지를 보낸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한국의 미드필더 라인은 이미 유럽과 대등한 수준의 등급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강인과 동료들의 이 탁월한 활약은 언제나 7번을 단 주장 선수의 어깨 위에 무겁게 내려앉아 있던 거대한 압박감을 완벽하게 분산시켜 주었습니다. 팀이 진정으로 예측 불가능한 악몽이 되는 순간은 경기장 위의 모든 연결고리가 언제든 경기를 끝내버릴 수 있는 폭발 지점이 될 때뿐입니다. 한국은 자신들이 대회의 끝까지 징역할 수 있는 충분한 선수층의 깊이와 자원의 질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 세계에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전술적 계산과 뛰어난 개인들의 영역을 뛰어넘어 이 서사시와도 같은 승리는 아시아 대륙 전체의 불꽃을 지켜내는 선봉장으로 한국을 우뚝 세우며 값을 매길 수 없는 거시적인 의미를 내포하게 되었습니다. 월드컵은 결코 개별 국가들만의 놀이터가 아니라 축구 문화와 대륙 간의 위상을 정립하는 생사의 검투장이라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경기를 끝내는 휘슬이 울리자마자 서울의 거리 곳곳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의 언론들이 동시에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야후 재팬은 곧바로 메인 화면에 아시아의 근성, 한국, 유럽의 끈기란 무엇인가에 대한 본보기적 교훈을 주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배치하며 깊은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중국의 사회관계 망 서비스 웨이보 공간은 이웃나라 선수들이 보여준 강철 같은 체력과 강인한 정신력 앞에 경악과 감탄을 쏟아내는 글들로 도배되었습니다. 동남아시아 전역의 스포츠 토론장에서도 손흥민과 동료들이 일구어낸 이 역정극의 잔상은 끝없는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체코를 상대로 거둔 이 끈질긴 승리는 진정 아시아 축구팬 전체의 혈관으로 직접 주입된 거대한 정신적 도핑과도 같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아시아 대표팀들은 서구의 물리적 힘 앞에 두려움을 품은 심리 상태로 경기장에 나섰고 대개 승점을 바치는 들러리 신세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한국인들은 대륙 전체를 대신해 그 해묵은 열등감의 장막을 찢어발겼습니다. 그들은 수십억 아시아인들이 가장 순수한 형태의 자부심 속에서 환호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32개의 팀이 겨루는 결선 토너먼트 단계로 진입하는 문은 이제 홍명보 감독과 제자들을 향해 그 어느 때보다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도 생존과 직결된 성과는 그들이 방금 전 되찾아온 무형의 무기 자체에 있습니다. 이제 한국 선수들은 회의감이나 공포라는 납덩이를 다리에 매단 차에 다음 잔혹한 전투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완벽한 자유의 날개를 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찾아낸 전사들의 오만한 자부심을 품은 채 잔디 위를 날아다닐 것입니다. 전광판은 고작 2대1이라는 아슬아슬한 승리만을 기록했을지 몰라도 그들이 방금 전 창조해낸 굴하지 않는 전투, 심리라는 유산은 2026년 월드컵에서 만날 모든 적수들을 진정으로 공포에 떨게 만들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